느낄 수가 많죠. 네, 보통 생기는 멍울의 위치는 어디 정도라고 생각하나요? 우리가 유방암일 경우에는 사실 이제 외상부, 네, 이쪽 위쪽. 겨드랑이 쪽에 가장 많이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네. 실제로 그런 것은 어떤 통계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어느 부위도 다 나타날 수가 있죠. 사람마다 다 다르군요. 그렇죠. 네, 두 번째 보니까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온다. 이건 좀 심각할 것 같은데요, 선생님. 심각하게 들리지만 네. 분비물도 사실은 암이 아닌 경우가 많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분비물 중에서도 이렇게 핏빛이 난다든지 혹은 핏빛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꼭 한 군데에서 이렇게 나타난다든지 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좀 암을 더 의심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마저도 암이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일단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죠. 살펴보고 병원으로 가야 되겠죠. 네, 유두 함몰 이 증상은 어떤가요? 유두 함몰도 마찬가지죠. 선천적인 이제 함몰이 상당히 이제 맞아요. 예. 제법 있고 예. 우리가 이제 어떤 변화에 의해서 함몰되는 경우는 상당히 이제 주의를 요하죠. 네. 그러나 또 나이가 들어서 자연적으로 함몰되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은 이제 조직이 이렇게 변형이 되면서 유두를 이렇게 당기는 현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 유방암에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네. 우리가 상당히 이제 그 주의 깊게 봐야 되고 무조건 겁만 먹을 건 아니다 이렇게 네. 아시면 되겠습니다. 색깔 변화는 어떤가요? 사실 피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것은 상당히 좀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염증 같이 네. 생기는 염증이라면 이제 빨개지고 거기 피부가 도들도들해지고 뭐 이런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가야 됩니다. 네, 멍울이 생겼다거나 분비물이 생겼다거나 각각 다른 증상은 유방암의 위치가 달라서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선생님? 그렇죠. 그런 면이 있죠. 특히 이제 분비물 같은 거는 이제 유두 근처에 있는 유관, 거기서 이제 뭐가 모여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영향을 받죠. 특히 또 이제 외상부는 사실 잘 만져지기가 힘든 부위죠. 왜냐하면 네. 유선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러나 또 그쪽은 유방암이 또 많이 발생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좀 숙련이 된 자가검진을 좀 배울 필요가 있죠. 네, 이 몇 가지 증상들이 있다고 해서 바로 유방암을 의심할 수 있는 건 그렇죠. 아니지만 네. 가능성이 있으니 꼭 의사의 진단을 받아봐야 한다 이 말씀이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특별한 분들이 계세요. 노동현 교수님께서 만드신 유방암 환우회, 비너스회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느 분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순숙 씨부터 만나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병원을 찾게 되셨어요? 저는요, 어느 날 이렇게 옷을 벗다가 브라에 그 뭐 이렇게 분비물이 묻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렴풋이 저 친구한테 들은 소리가 그거 분비물이 나오면 암이라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로 그냥 병원에 갔어요. 네. 그랬더니 역시 이게 암이구나. 그랬어요. 네. 그러면 평상시에 건강 검진을 좀 해보셨어요? 아니요, 다른 거는 다 했는데 네. 유방은 제가 안 했어요. 자궁 이런 건 했는데. 지금은 몸 상태가 어떠세요? 저는 건강해요.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고 저 완전 절제했는데요. 네. 잘 건강하게 잘 저기 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보기에도 굉장히 건강해 보이세요. 알겠습니다. 아, 선생님께서 그 유방암 환우회 여러분들을 따로 모임을 만드셨군요. 비너스회. 비너스회. 지금 10년이 넘는데요. 예. 전국에 약 20여 개 조직을 가지고 있고 네. 상당히 그 활발히 활동하고 또 봉사하고 또 그런 같은 환우들에게 위안을 주고 있죠. 네. 이번에는 노동현 교수님께 궁금한 것들, 방청객 여러분들의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노 교수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요. 거기서 자가 진단을 할 때 생리가 끝난 후 일주일이 아니나 일주일 후에 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네, 여성들은 이제 생리라는 현상이 있고 생리라는 것은 그 여성 호르몬의 어떤 변화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성들의 그 생리 바로 직전까지 에스트로겐이 이렇게 피크를 올라가다가 생리가 되면서 이렇게 확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이라는 것은 일단 유선에 굉장히 그 마치 아프고 또 이렇게 부어 보이죠. 딱딱해지고. 그렇죠. 예. 근데 생리가 끝나면은 이제 유선이 부드러워지고 또
그런 이제 시기를 가지는데 그 일주일 전후가 가장 이제 유선이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덜 받고 부드러워질 때죠. 네, 그러니까 가장 말랑말랑해질 그렇죠. 때니까 뭐가 잘 만져지기도 하고 그렇죠. 진단이 쉽다는 거죠. 예, 다음 분 질문 받아볼게요. 네, 어머님 질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그 치밀 유방이 유방암에도 잘 걸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근데 치밀 유방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치밀하지 않은 유방이랑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유방암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까 사진에서 설명드렸지만은 그 치밀도라는 것은 유선의 어떤 조직의 양과 비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방암이 좀 이렇게 많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막 너무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요. 네, 저도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유방암과 관련돼서 몇 가지 속설이 있긴 한데 유방암은 가슴이 큰 여성들에게 잘 걸린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어떨 것 같습니까? 글쎄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일반 사람들이 네. 가슴이 크면 유방암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네.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일 경우에는 오히려 저희가 볼 때는 가슴이 작은 분들이 더 많이 생기지 않나 이런 느낌을 가시는데 네. 가슴이 크다는 것은 또 한편 비만과도 관계되기 때문에 네. 폐경 후에는 비만과 관련해서 가슴이 커진다 그러면은 네. 그것은 유방암과 좀 상관관계는 있죠. 네. 그러나 가슴 크기만으로는 유방암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아, 있습니다. 가슴이 크고 작고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전체적으로 몸이 비만일 경우에는 유방암과 관련이 있다. 그렇죠. 네, 왜요? 그것은 이제 역시 에스트로겐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여성 호르몬이죠. 네. 우리가 난소가 기능할 때, 즉 생리가 유지될 때는 주 에스트로겐 생성 장소는 난소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성이 폐경이 되고 난소가 기능을 하지 않을 경우부터는 이제 복부에 있는 지방, 특히 지방에서 에스트로겐을 많이 생성하게 되는데 이 지방이 복부에 많다 이런 것은 거기서 에스트로겐을 많이 생성한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이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폐경 후의 비만은 여성의 유방암을 발생을 높일 수 있다. 아, 그렇게 그렇군요. 아, 알게 유방암과 체중이 또 관련이 있었네요. 그렇죠. 이거는 몰랐습니다. 우리 여성들에게 흔하게 발견되는 혹 중에 그 섬유선종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암으로 발전이 될 수 있을까요? 섬유선종으로 확진된 경우는 그것이 암으로 발전되는 경우는 없고요. 네. 사실 섬유선종은 젊은 여성들한테 아주 많고 흔하죠. 예. 또 상당히 괴롭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분명한 멍울. 근데 섬유선종은 마치 고무공 같이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돌아다니는데 그렇다고 이제 그것이 반드시 암이 아니다 이렇게 또 볼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은 섬유선종 내에 어떤 유선의 조직이 암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고 또 조직학적으로 확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섬유선종인 줄 알고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섬유선종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자라는 속도가 빠르다든지 또 크다든지 미용적으로 문제가 된다든지 혹은 그 섬유선종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 많이 불안한다든지 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조직검사 혹은 제거를 하게 되죠. 그렇군요. 자, 오늘 명의의 건강 비결 유방암의 권위자 노동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여성들의 숙명적인 병이죠. 오늘은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유방암 진단과 치료법에 대해서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